2025년 현재 글로벌 시장은 지금 표면적인 평온함 속에 있습니다. S&P 500은 6,929포인트로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산타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면에서는 기술 패권과 화폐 시스템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43일간의 미정부 셧다운이 만든 데이터 안개가 정점에 달했습니다. 공식 통계 마비로 시장은 민간 데이터와 일화적 증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조차 노동지표가 6만 명이나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을 경고했죠.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세 가지 숫자는 200억 달러, 4,550달러, 3.5%입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가격이 아닌 패러다임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숫자 200억 달러. 엔비디아가 그룹의 자산을 인수한 금액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발표된 이 딜은 AI의 중심이 추론으로 이동함을 알립니다. 엔비디아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인력과 기술만 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왜 엔비디아는 인수가 아닌 이 방식을 택했을까요? 반독점 규제 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영리하게 우회하기 위해서입니다. 핵심은 그룹의 LPU 기술, 즉 초고속 언어 처리 장치 아키텍처입니다. 기존 GPU는 메모리 병목 현상 때문에 실시간 추론에서 한계가 있었죠. 반면 LPU는 칩 내부 SRAM을 활용해 지연 시간을 거의 제로로 만듭니다. 젠슨 황은 이 기술을 AI 팩토리 아키텍처에 즉각 통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킬러를 자처하던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유일한 대안이라는 희소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벤처 캐피탈들은 이제 엔비디아 대항마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빅테크 클라우드 기업들도 자체 칩 개발의 유인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룹 인수가 성공적으로 시너지를 낼 경우 더 큰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TSMC는 이 과정에서 지배력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그룹의 파트너였던 글로벌 파운드리는 물량 이탈 리스크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생산 효율을 위해 TSMC로 물량을 몰아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AI 패권에서 눈을 돌려 흔들리는 화폐 가치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숫자 4,550달러. 금 가격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금은 올해 S&P 500을 압도하며 70%라는 수익률을 기록했죠. 금값 폭등, 단순히 지정학적 위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본질은 미국의 부채 이자가 국방비를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이 시점을 제국 쇠퇴의 임계점이라 불렀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1.8조 달러로 2년 연속 기록적 수준을 지속 중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금은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유일한 비대칭 자산입니다. 부채 상환을 위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재정 우위 정책인 거죠. 베네수엘라 봉쇄는 달러 시스템 무기화에 대한 전 세계적 반발을 불렀죠. 이에 중앙은행들은 탈달러화를 위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 실물을 사는 것이 최선의 투자일까요? 실제 이득을 보는 곳은 이익이 5배에서 6배 폭증하는 금 광산 관련 기업입니다. 채굴 원가는 고정인데 금값이 뛰면 영업이익률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죠. 은 가격 역시 77달러를 돌파하며 금보다 높은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반도체 수요가 은의 가격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죠. 구리 역시 전력 인프라 수요로 인해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실물 자산 비중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진짜 자산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가장 유의할 점은 이런 실물 자산은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적절한 자산 배분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 숫자 3.5%에서 3.75%. 12월 연준의 금리 결정입니다. 인하했지만 투표 결과는 9대3으로 크게 엇갈렸습니다. 연준 내부의 이 깊은 분열은 무엇을 암시할까요? 인하 경로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매파적 신호입니다. 비둘기파 스티븐 미라는 노동 냉각을 걱정하며 50bp 인하를 외쳤고 매파 굴스비와 슈미드는 물가 목표 미달을 우려하며 동결을 주장했죠. 파월 의장의 줄타기 속에 2026년 금리 인하 폭은 시장 기대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경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다시 높아지는 수익률 곡선 정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익률 곡선 정상화가 왜 우리 계좌의 기회일까요? 네. 은행 마진이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은행들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 사상 최고의 수익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단기 금리 하락으로 조달 비용은 낮아지고 장기 금리 상승으로 대출 수익은 늘어나니 기초 체력이 강화됐죠.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도 금리 안정화로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리츠는 채권 대용 자산으로 부각됩니다. 주택 건설업도 구매 심리 회복으로 수혜가 예상되죠.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의 테마는 변동성 속의 실물과 효율입니다. 엔비디아의 그록 인수는 AI가 실물 경제의 비용 절감 도구가 됐음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은 이제 자동화 효율에 사활을 걸게 될 것입니다. $4,550 금값은 종이 화폐 가치의 하락에 대한 경고입니다. 연준 금리는 인플레와 경기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60대 40 자산 배분 전략이 과연 앞으로도 통할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데이터 없는 항이일수록 본질의 가치를 믿어야 합니다. 압도적 효율을 가진 기업과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한 개인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AI와 반도체 기업들은 더욱 치열한 환경 속에서 경쟁할 것입니다. 실물 자산은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위기에서 방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금융과 리츠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실적 성장의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좋은 시기입니다. 주변의 흥분에 휩싸이지 말고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개미구조대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개미구조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